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광주 지하철 소식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하철 지금 1호선만 있습니다. 1호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이 2호선처럼 이렇게 만드는 2단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곳곳에 땅이 파헤쳐지고 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으신데 2호선 1단계 광주 중심을 절반으로 딱 나누어서 보면 이 남쪽 구역 이렇게 지금 한 20km 정도 되죠. 이 공사는 거의 한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의 북쪽, 북구 광산구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남대 후문부터 첨단 1고 수안지구, 상무지구까지 돌아온 이 코스, 이것도 한 20km 정도 되는데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공사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지금 이대로라면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연기될 것이다. 말대로 광주 지하철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그 공사가 이제 나눠서 합니다.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이 다른 회사, 시공사, 건설사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의 2단계 이 공사가 709하고 1009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전남대 후문에서 오치동으로 가는 그 방향이 709입니다. 여기 이제 2.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1009가 본촌동에서 이 코카콜라 사거리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되시죠? 이 본촌에서 양산 사거리 1.8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공사비가 얼마냐면 이 709는 1,726억 원, 그리고 1009 1,295억 원. 멀리 봐서는 큰 비용인데 이 지하철이라는 게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을 파고 또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생길 뿐더러 이 구간이 상당히 공사가 난해한 구간입니다. 땅을 파면은 파면은 뭐가 나오는 게 많다는 소리죠. 이 지작물부터 각종 시설 설치, 또 교통이 복잡한 곳입니다. 전남대 후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쭉 가는데 여기서 난공사가 우려됩니다. 이 비용이라는 게 시공사 감당했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되는 거죠. 민원도 크고 힘들고 결국은 뭐 해봤자 사실 남는 게 없다.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계속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입찰, 뭐 유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수익 계약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도 이제 업체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 공사가 이 건설사들 업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난공 불락까지 돼서 결국엔 그게 지하철 2호선 전체 구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나머지 구역은 이게 순조롭게 이제 진행되는 데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예산 문제죠. 이 비용을 올려줘야지 이 업체들이 참여를 할 건데 이 공사비를 올리려면 결국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광주시 예산, 지자체 예산 말대로 지금 힘듭니다. 돈이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이런 돈을 어디서 땡겨와야 됩니다.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이제 광주 또 중앙정부 또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이쪽이 야당의 강세 지역이고 민주당의 텃밭.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실적인 거 또 뭐 정량적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하철 공사에 추가 비용을 지원해주기에는 정부도 난감한 이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사는 당분간 지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설계 변경을 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코스가 709, 1009 이렇게 가는데 이 코스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좀 빼서 이렇게 돌아서 가겠죠. 민원이 좀 적은 곳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것도 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설계를 변경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구조도 바뀌겠죠. 계산기 두드리고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10개월 이상 걸리고 또 돈도 또 추가로 들어가겠죠. 아무튼 지하철 2호선이 완공이 돼야지 이게 이제 지하철 광주도 역세권이라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이제 반사 이익 후광 효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광주 부동산 경제 뉴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광주의 미래 부촌으로서 이 가능성, 이 기대감이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천동, 이 광주 광천동이 광주로 보면 이 노른자 땅 같은 곳입니다. 이 버스 터미널이 있다, 신세계 백화점이 있다. 뭐 광주뿐 아니라 이 광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외지 분들이라면 이 신세계 백화점, 광천 터미널 한 번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앞으로 이제 광주 미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로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도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 병원, 의료, 학교, 공원 이런 걸로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랜드마크로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멀지 않은 곳에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5천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이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돼서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이곳이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DH 한 5천여 세대의 이 새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특별 건축구역 지정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 절차 2주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광대한 부지죠. 예,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철거 2주를 많이 하신 상황이고 거기 이제 다 떠나셔야지 이제 여기 털을 밀어가지고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 새롭게 집도 짓고 재개발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이 광천동을 떠나지 않는 이 이제 주민들이 있다, 원주민들이 있다. 보상을 받고 떠나야 될 현금 청산자분들, 이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분들이 조합 측을 상대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 또 이 조합원들이 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려면 입주 기간에 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입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친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현금 청산자라 이름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속도전입니다. 빠른 철거를 빨리 하고 또 빠른 입주를 해야지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남아서 끝까지 이제 조합 측에 어떻게 보면 민원도 제기하고 또 법정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 이 광천동 현금 청산자분들인데 이 현금 청산자분들이 좀 두 개 이제 부류로 좀 나눠졌습니다. 이 하나가 아니라 좀 나눠져서 조합 측과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 팀이죠. 한 팀들은 이제 법정 소송, 광주 지법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13분 정도 500만 원씩 그 변호사비 법정 비용을 모아가지고 법정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만나 뵙고 이 법정 다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전략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해당 변호사는 문기정 조합장을 만나서 합의 및 소통 그런 채널을 거친 다음에 법적인 다툼을 하겠다. 이 다툼의 내용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책임 소재, 또 분양 시점을 놓고 이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다툼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광천동 지켜보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한 2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난국을 헤쳐가려면 힘을 좀 모아야겠죠. 모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문제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데 또 해법 마련이 또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또 진행되는 상황도 좀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안 좋은 소식이 간주가 올 초부터 이제 건설사들 부도 법정 관리 소식이 많이 나왔죠.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협력업체까지 하면 이 건설사들의 위기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좋았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미분양 많이 남고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압박이 되고 이제 자산들이 은행권 넘어가게 되고 경매 공미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버티다 못해서 이제 법정 관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법정 관리 나왔는데 이 한국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 곳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건설과 같이 일을 했었던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면 여러분도 알만한 회사인데 이제 그 업계에서는 이제 법정 관리 준비가 돼 있고 곧 법정 관리 소식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이 첨단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임대 아파트를 주로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 호남권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었고 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법정 관리, 이 도시형 생활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혹시 모를 또 2, 3차 협력업체들 이 자금난 이제 우려되고 있고
또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 비용, 이 금융 비용이 추가로 나가야 될 그런 이제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보증금, 이 보험이 좀 들어가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피해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루머들이 업계 사회에서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장 이야기들 더 들어보고 좀 더 취재를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요. 자,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내려보는 이 아파트 단지. 그러고 보면 광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이렇게 아파트 보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주에 지금 아파트 문자나 전화로 많이 오죠. 아파트 사라고. 예, 그렇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주고 장기 임대 또 분양을 하고 있으면서 할인 분양 또 마이너스 P까지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보면 광주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하락된 게 마이너스 5.39%.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가 침체가 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서 새롭게 공급해내는 아파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에 보고 있는 아파트가 신용 힐스테이트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는 10년 정도 된 저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저는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집 주인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올해도 들어왔는데 이 광주 아파트가 26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서울은 32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죠. 예. 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 이 광주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형, 준신축, 초품화 가격. 예.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신중하게 또 관망세 이렇게 보이고 있다.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의 모습들이 지금 광주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광주 주택 전망지수 그리고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이런 게 두 개의 지표를 놓고 보면 이 주택 전망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죠. 서민의 심리,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심리고 분양 전망 지수 같은 경우는 건설사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짓고 안 산다. 건설사는 이제 집을 안 짓는다는 거죠. 아파트 이런 거 안 짓는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고객,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지켜보겠다. 아파트 값 더 떨어지면 사겠다. 더 떨어지면 사겠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관망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자,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저희 이제 그 베란다에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첨단 쪽입니다. 첨단 대교 보이시죠? 여기 이제 첨단으로 가는 차들도 보이고 이 아파트들 첨단의 아파트 임대 아파트도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왜 침체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 고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건설사에서는 PF 대출 이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3.74% 정도.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대출 금리는 올랐으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규제, 대출 규제, 물론 수도권, 서울 부동산 시장 잡으려는 정책인데 이것 때문에 지방 부동산도 같이 좀 초토화가 되는. 잔금 대출이 안 나와버리죠. 서울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출 규제 정책들 오락가락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분양가를 좀 살펴보면 서울은 지금 5,469만 원이니까 와 진짜 서울 집값 후덜덜하죠. 부산 2,356만 원, 대구 2,000만 원 초반대, 인천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1,966. 광주가 1,991. 사실상 여기 뭐 발코니나 옵션까지 더하면 2천만 원 초중반대까지 올라간 그런 이제 아파트 나와서 신축 아파트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다. 이런 이제 부담감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이 건설사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법정 관리 부도 잇따라 놨습니다. 이 건설사들도 이제 자칫하다가 아파트 짓다가 이거 남아버리고 이 공사비 오르고 미분양 돼버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사 부도 소식도 잇따라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고 대출 금융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여기에 광주는 공급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간공원 아파트 만세대, 이 재개발 재건축, 뭐 신가광천, 전남방직 이런 거 합치면 한 15,000원 세대 훌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주택도 꽤 많이 광주에서는 공급을 했습니다. 이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0%를 넘어가고 있는 게
광주의 현상입니다. 예, 주택이 어떻게 보면 재고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신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교란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어쨌든 수요와 공급 자율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상반기는 좀 보합을 하다가 소폭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량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또 지금 월세 전세 물량이 없어지면서 이제 뭐 구축 중심으로 별 차이가 안 나가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살짝 반등할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 부동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급적 이제 오를 만한 데를 잘 고르는 그런 이제 눈들을 키워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광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들 저도 한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현장 좀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가 참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인구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 1, 2인 가구의 이제 증가, 또 이제 고령화 현상들, 또 아이들이 좀 많이 안 나는 저출산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종합적으로 왔다는 소리죠. 젊은 사람들은 지역을 계속 떠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이제 패턴들도 같이 보고 가야지 이제 부동산 시장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아파트 위주의 사업 방식, 이 시대는 이제 이미 좀 한물 간 것 같다. 아파트 사업, 그냥 아파트 지은다고 팔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 건설사들도 이대로 하는 데는 다 이제 망하겠죠. 이 법정 관리 부도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패러다임, 이제 시스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수도권 일극 체제, 다 수도권 지금 집중되고 있고. 이제 호남의 미래, 광주의 미래도 이 메가시티란 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구성돼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광역권 대도시의 중심축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방의 중심축, 광주. 그래서 광주 부동산이 호남에서는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나 주택 건설은 다양하도 이제 변신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또 고령층, 이제 나이가 지금 다 먹어가죠. 우리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흘러가면 이제 나이를 한 달, 수살 먹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령층, 이제 소득 수준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이제 주거 형태의 변화라든가 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양육 돌봄 이제 그런 것들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또 에너지를 또 절감할 수 있는 또 관리비 절감 아파트, 에코 아파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미래에 이 주택 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광주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그리고 여타의 소식들을 이제 생각난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